그래서 오늘 첫 주제로 만성 피로에 대해서 말씀 나눠볼까 해요. 지금 너무 잘 말씀 잘해주셨는데요. 카페 회원들 질문 올라오는 것도 보면 병원을 여기저기 가서 돈은 돈대로 쓰고, 그렇지만 나는 지금 몸이 아픈데 증상에 대한 질병, 딱 이런 질병이에요 라는 진단명은 받을 수 없고, 그렇지만 무기력증과 피곤함을 호소하는 환자들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그걸 이제 만성 피로라는 그 진단명은 있지만 병원에 가서 진단 못 받고 있는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선생님들? 그런 이유가 있을까요? 사실 만성 피로라고 하는 거는 네. 우리가 보험 체제 안에서 네. 상병 코드는 있지만 이게 보험의 그 뭐랄까 보장을 받지 못하는 영역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는 일반 병원에서 질병을 보는 곳에서는 별로 상대하지 않는, 그리고 뭐 상대할 수 없는 그런 영역이기 때문에 현대 의학에서는 그런 진단명이 없기 때문에 진단명은 있어요. 명은 있는데 이걸 병원에 가서 꼭 굳이 치료할 필요는 없다라고 네. 우리나라 보험 체계 안에서 제외되어 있는 항목이에요. 네. 그러면 기능의학 병원에 갔을 때는 어떤 의학적인 기반의 치료가 진행이 되나요? 이런 경우? 원래 이제 우리가 피로하면은 급성이 있고 만성이 있는데, 급성이라는 건 바로 이벤트식으로 갑작스럽게 생기는 피로예요. 근데 이게 계속적으로 쌓여서 6개월 이상 될 때 이제 만성 피로라는 얘기를 하는데, 말 그대로 이제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에 따라 다른 거죠. 네. 그래서 그 시작점을 고쳐주는 게 바로 기능의학의 시작이라고 생각해요. 보통 보면은 병원에 와서 질병이 되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질병으로 넘어가요, 코드 자체가. 근데 실제 질병은 그 스트레스부터 온다고 하잖아요. 우리 몸에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은 그때 가장 이제 중요한 피로에 관련된 장기가 바로 신장 바로 위에 있는 조그만 장기, 부신이라고 하는 기능 있잖아요. 네. 거기서 이제 부신에서 호르몬이 분비가 되죠. 그러면서 코티졸하고 DH가 분비되면서 어느 정도 스트레스가 계속 쌓이다 보면은 이게 여기서 더 이상 그 호르몬이 분비가 안 되면서 우리는 피로에 쌓이게 되고, 그로 인해서 흥분된 상황에서 아예 움직이기 싫어하는 상황, 글로 가게 돼버립니다. 그러면 이 상황이 다시 원점으로 가려면은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 부신 피로증이 만성 피로 주범인 건가요? 부신 피로가 그렇죠. 만성 피로. 네. 신장 위에 있는 그 조그만 부위의 부신장의 준말인 것 같아요. 부신장 위에 있다고 해서. 그렇죠. 네. 사장, 부사장처럼 네. 신장, 위에 부신. 네. 네. 그래서 그럼 모든 생활의 전반적인 우리 생체 리듬을 관장하고 있는 기관인가요? 모든 걸 다 관장하지 않지만 스트레스라는 거는 네. 우리가 살아가면서 외부 환경이나 내부 환경에 적응하는 모든 걸 다 스트레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스트레스에 적절하게 반응을 하는 게 우리의 삶이에요. 그러면 살아가면서 스트레스 없을 수는 없죠. 근데 좋은 스트레스도 있고 나쁜 스트레스도 있는데 어떤 상황이 됐든지 간에 그런 스트레스를 관리할 필요는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부신에서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근데 그런 스트레스 때문에 부신이 망가졌다. 그러면 피로해지거든요. 그래서 만성 피로, 그러면 부신 피로, 뭐 같은 말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현대 좀 공부하신 분이라 그러면 부신 피로가 많이 지금 알려져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현대 의학에서는 부신 피로증이라는 진단명이 없다면서요, 선생님? 그 피로라는 것 자체를 네. 병원에서 봐야지 된다고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부신 피로라는 걸 병원에서 보지 않는 거예요. 근데 현대 지금은 기능의학적 관점에서 많이 다루고 있는 부분인 거죠? 그렇죠. 네. 부신 장애라는 말도 있고 부신 부전이라는 말 표현으로서 이제 그거를 표현하고 있고요. 말 그대로 이제 우리의 생활 리듬이거든요. 아침에 이제 해가 뜨면 사람이 움직여야 되고, 어두워지면은 이제 결국은 잠을 자야 되고 휴식을 취하는 거. 근데 이 현대인이 어느 상태부터 밤에도 환해져요. 그러니까 밤도 낮인 줄 알고 활동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 몸의 스트레스나 이런 상황들이 우리 몸의 부신에서 나온 호르몬들이 고갈이 되면서 피로가 계속 쌓이는 거죠. 기계를 너무 많이 쓰는 거죠. 네. 그러면은 부신이 무엇이 부신을 야기하나 지금 짧게 얘기해 주셨는데, 현대인들이 그러면은 야근도 하고 바쁜 생활도 하고 그럼 거의 다 부신 기능이 망가져 있다고 보면 되네요.
거기서부터 오는 피로감이 만성 피로로 나타나는 거고. 이런 거예요. 부신이 반응을 하는 거는 스트레스에 이제 반응을 한다는 얘기인데, 네. 스트레스에 반응을 하려면 fight or flight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싸우거나 도망가거나 라는 반응이 있는데, 싸우거나 도망가거나를 생각해 보면 진짜 죽도록 싸워야지 이길 수 있잖아요. 죽도록 도망가야지 살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죽도록 도망가는 게 도대체 어떤 건가? 숨을 엄청 헐떡거리고 땀을 엄청 뻘뻘 내고 뭐 이제 다 하고 나면 엄청 지치고 이런 과정이 지나야지만 스트레스가 해소가 되는 건데, 현대인들은 이제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그럼 앉아서 수다 떨어. 커피 한 잔 마셔. 저희가 담배 펴. 땀이 안 나는 거예요. 숨이 안 헐떡거려. 지치질 않아. 그게 계속 반복이 되니까 이제 스트레스 호르몬이 양치기 소년을 만나는 거잖아요. 에라이 모르겠다. 니 스트레스 받든지 말든지 난 몰라. 라고 하는 게 이제 완전히 만성 피로로 가버리는 거죠. 스트레스 와도 난 안 해. 이런 거예요. 그 관장하는 호르몬이 코티졸이라는 호르몬인 거죠. 저는 코티졸이 그래서 되게 나쁜 호르몬인 줄 알았어요. 코티졸 하면 스트레스 호르몬, 그럼 스트레스 호르몬 그러면 나쁜 거네? 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름대로 공부를 해보니까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가 스트레스 상황이 되면 그 코티졸이 나와서 스테로이드 역할을 하는 건 자체죠. 그 노역죠. 근데 걔가 너무 반복이 되고 가다가 자주 온 스트레스 상황이 되면 넉다운이 되나 봐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포기하나 봐요. 이런 거예요. 엄마 잔소리 같은 거죠. 네. 엄마가 아들한테 잔소리를 계속해요. 야, 너 공부를 해야지. 너 좀 씻고, 너 이제 TV 그만 보고, 뭐 아빠를 좀 도와드려. 이런 잔소리들이 엄마가 아들을 미워해서 그럴까요? 아니지, 사랑해서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콜티졸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 거는 우리 몸을 아끼기 위해서 그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잔소리가 많아지면 어떡해요? 듣기 싫잖아요. 피곤해지고 그렇죠. 엄청 미워지죠. 엄마는 떠들어라. 그렇죠. 그렇죠. 엄마가 막 미워지고 막 그렇거든요. 음. 그래서 우리 몸의 다른 기관들이 네. 이제는 뭐 아이고 네가 얘기해봐라 내가 말을 듣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게 이제 따로따로 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렇죠. 분열이 되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모자 관계가 이제 끊어지 네. 버리게 되는 거죠. 예, 엄마는 엄마대로 살고 난 내대로 살고 이렇게 그래서 코티졸이 이제 스트레스 상황에서 안 나오는 게 문제더라고요. 안 나오는 게 문제죠. 그러면은 그 증상까지 가는 사람들의 증상은 어떤가요, 선생님? 맨 처음에는 많이 나와요. 스트레스들은 상황이에요. 그 사람의 얼굴이 완전히 그 스트레스 상황에 있는 표정을 짓다가 더 이상 안 나오게 되면 그냥 만사가 이제 귀찮아지는 상황, 그냥 넉다운 되는 상황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럼 그런 상황이 된다는 게 일어서게 되지 않고 흔한 게 이런 거잖아요. 피로하다는 게 뭐예요? 우리가 힘이 되는 기능의학이잖아요. 이제 1회인데 부신은 힘이 잃어버리는 거예요. 부신이 망가져서 피로가 생기면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기운 없어요. 너무 피곤해요. 의욕이 없어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요. 이게 이제 만성 피로의 최고 끝이죠. 시체놀이 하게 되는. 초반에는 어떤 반응부터? 초반에는 이상한 증상들이 생기죠. 스트레스 받아,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막 땀나고 헐떡거리고 막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상한 증상들, 막 정신이 또렷해지고, 뭐 이런 증상들이 이제 생기게 되는 거죠. 엄청 극도로 예민해지고 막 이런 거. 네. 그럼 그런 상황을 만드는 주요 우리들의 습관들이 문제인 거네요. 그렇죠. 스트레스 상황을 만들 수 계속 있는. 매번 1회씩만 이렇게 계속 찍으면 엄청 스트레스 받는 거죠. 되게 좀 장수를 좀 해야 되는데. 장수 프로로 갑시다. 그게 힘들잖아요. 도와주세요, 구독자님들. 구독자님들. 좋아요, 네. 소문. 이게 별로 반응이 없어. 그럼 선생님 그런 경우 병원에서 혹시 이런 환자들 받았을 때 기억 남는 일화가 있을까요? 이런 환자들이 왔는데 너무너무 부친 피로의 대표적인 예다. 대표적인 예, 제가 기억나는 제일 대표적인 예는 그 간호사였는데 이분이 이제 그 너무 일을 열심히 했어요. 이제 정말 정신없이 일을 하고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이분 같은 경우는 통증이 생긴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손목에 손목증후군 생기고 또 갑자기 생리가 끊겨버리게 되고 그다음에 척추에 이제 그 척추 협착증들이 생기고 다양하게 이제 증상들이 오면서 치료를 했는데 수술하고 진통제 썼는데도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반복되다가 어느 순간에 이제 다운이 되더라고요. 그때가 제가 만났던 2002년도였어요. 그때 이제 제가 이제 미국에서 그때 비타민을 공부하고 들어와서 처음 만났던 환자예요.
근데 그때 생각나는 게 뭐냐면 그때 리오단 클리닉 가서 배웠는데 리오단 박사가 그 만성 피로 증후군이라고 2명의 환자를 이제 설명해 줬는데 한 환자는 택시 운전자였어요. 근데 그분이 무릎이 아프다고 왔는데 만성 피로라고 진단한다. 왜 그런가 했더니 이 사람이 쉬지는 못하고 일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그 몸 만성 피로도 염증이거든요. 그 염증이 무릎으로 와갖고 이제 그 증상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영국에서 건너왔던 친구인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계속 캔디다증, 젊은 친구인데 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이 친구도 만성 피로로 인해서 이런 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비타민 치료를 한 거죠. 그래서 그거 보고 나서 이제 이분도 그 만성 피로로 생긴 거라고 생각해서 이제 비타민 치료를 했었죠. 그래서 선생님 찾아오신 거고. 네, 그래갖고 저를 찾아온 건 아니고요. 네. 그 당시에 이제 수녀님이 저한테 소개를 시켜줘 갖고 이제 치료를 했던 분인데 처음에는 진짜 그 보고 나서 한번 정말 되나 안 되나 했는데 정말 치료가 되더라고요. 비타민 처음에 치료가. 그런 환자를 만나면 정말 얼굴에 생기가 그렇죠. 하나도 없고. 그 보고 온 거를 실제적으로 해서 정말 그 환자 같은 경우는 주사도 60g 맞고 하루에 비타민 C를 18g씩 먹었어요. 그래갖고 진짜 6개월 만에 4년 만에 생리를 하게 되고 통증도 좋아지고. 생리까지 통증이 없는. 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직장 생활 잘하고 있는데 저는 대부분의 환자가 다 비타민으로 좋아질 줄 알았는데 실제는 또 아니더라고요. 팩트가 각각 다르더라고요. 마음적인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은. 근데 이게 이 부신 환자들을 이렇게 보면 사회적으로 좀 성공한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이렇게 열심히 살다 보니까 잠도 못 자고 스트레스 해소할 수 있는 나름대로 운동이나 이런 것도 못하고 그렇지만 사회적으로는 박수를 보내니까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고 개인적으로 제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면 왜 자꾸 저를 번호 치는 거예요? 선생님 언제 치세요? 근데 얼굴에서 항상 광이 나세요. 개기름입니다. 선생님 어떻게 생각나는 환자 있으셨어요? 처음 아니 만났는데. 뭐 환자들이 사실 우리 병원에 그런 환자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네. 이제 대충 이제 증상을 좀 보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여기 제가 찾아보니까 호소하는 증상이 다음과 같아요. 이게 운동하고 엄청 심한 피로를 느끼고 또 사실 24시간을 쉬어도 네. 잠을 충분히 잤는데도 피로가 안 풀려요. 이런 사람들이 엄청 많거든요. 그리고 집중력도 떨어지고 기억력 장애도 생기고 잠 못 자는 거죠. 그다음에 두통, 뭐 근육통, 관절통 이런 건 뭐 당연히 있는 거고 또 위장은 이게 별 애칭이 스트레스 오르간이에요. 스트레스 오르간. 그래서 위가 안 좋으니까 그 다음부터 계속 식사를 잘 못하게 되고 장이 나빠지고 뭐 그런 것들이 장 누수로도 이어질 수가 있고 뭐 그 다음에 수족냉증, 손발 차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뭐 어지럽고 식은땀 나고 뭐 불안하고 숨이 좀 답답하고 뭐 이런 증상들 뭐 이런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엄청 많아요. 다 부신 환자들인 거예요? 거의 다인 것 같은데요. 기본으로 깔고 가는 거죠. 현대인들은 기본. 그냥 거의 다. 실제 병원에 내오는 사람의 한 80%가 피로 때문에 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기본으로 깔고 있어요. 피로는.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 피로를 못 잡으면은 질병도 사실은 못 잡아요. 네. 네. 그러니까 지난달에 이제 미국 암학회를 갔는데 거기서도 이제 암 환자들이 생존이나 이런 거 봤을 때 피로가 적은 군이 많은 군보다 확실히 예후가 더 좋다고 얘기를 해요. 그럼 그 피로라는 게 뭘까? 이걸 좋게 하는 게 뭘까? 하는 게 항상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부신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리듬이에요. 생활 주기. 그러니까 하루 주기가 정말 일정하게 낮에 일어나서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잠을 자는 이 패턴을 유지하는 게 되게 어렵다는 거죠. 이 패턴만 잡아놓으면은 결국은 거의 한 60-70%는 그냥 좋아져요. 닥터 영창원과 닥터 김준영의 힘이 되는 기능력 화이팅! 감사합니다.